2023년 10월 9일 한글날 대구의 중심에 자리 잡은 두류공원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무대에서는 지역 청소년 합창단이 을 부르고 아이들은 손에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부모 품에서 즐겁게 웃고 있었다. 잔디광장 주변에는 푸드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고 오징어 튀김 냄새와 달콤한 솜사탕 향이 섞여 가을바람을 타고 흘러다녔다. 그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린 것은 5명의 술 취한 남자들이었다. 검은 야구 점퍼와 청바지, 붉어진 얼굴, 손에는 아직 따지 않은 소주병까지 들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시선은 노골적이었다. 야, 아줌마 뭘 그렇게 똑바로 봐. 우리랑 한잔할래? 그 말은 잔디에 앉아있던 한 여성에게 향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진 41세, 겉보기엔 수수한 체크 남방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중년 여성. 근처에서 재활 수영교실을 운영하는 싱글맘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엄마 같은 이웃으로만 기억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지난 18년이 해군 특수전전단 UDT 일란에서 흘러갔다는 것을 서진은 처음에는 대꾸하지 않았다. 무시해? 그냥 지나간다. 스스로 다짐하며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러나 한 남자가 발걸음을 옮겨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왜 대답 없어? 우리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그는 서진의 어깨를 툭 치더니 코웃음을 쳤다. 서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18년 동안의 훈련과 실전이 자동으로 그녀의 뇌리에 다시 불러와졌다. 사람의 체격, 걸음걸이, 손의 위치, 발의 각도. 그녀는 순간적으로 5 남자의 약점 좌표를 머릿속에 그려냈다. 지금 당장 사과하고 돌아가. 마지막 기회 줄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주변의 시민들이 웅성거렸다.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아이를 낳은 부모는 슬며시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술에 취한 남자들은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한 듯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무슨 영화 대사야 아줌마.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다고. 그때였다. 리더 격인 장도영 30대 후반 가폛이 갑자기 팔을 뻗어 서진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다. 순간 그녀의 몸은 훈련된 반사처럼 움직였다. 첫 번째 동작 손목의 요골신경 부위를 정확히 눌러 비틀었다. 2번째 동작 상대의 중심을 잃게 하며 반보 뒤로 스텝백, 3번째 동작 팔꿈치를 꺾어 제압하며 무릎을 땅에 꿇게 만든다. 모두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장도영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땅바닥에 끌려갔다. 남은 4명은 순간 얼어붙었다. 움직이지 마. 서진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그러나 술기운이 오른 또 다른 남자가 재킷 안쪽에서 번뜩이는 물체를 꺼냈다. 접이식 칼이었다. 군중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진의 시야에는 단 한 가지가 들어왔다. 칼의 길이, 상대와의 거리 2.2m, 그리고 주변의 도주 경로. 그녀의 발걸음은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고 칼이 휘두르는 순간 그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칼은 공중을 한 바퀴 돌며 바닥에 떨어졌다. 동시에 팔꿈치 관절이 꺾이며 남자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시민들은 숨을 죽였다. 서진은 고개를 돌려 군중 쪽을 향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나요? 예. 방금 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다. 남은 3 남자는 도망치듯 뒷걸음질 쳤다. 누군가는 아예 군중 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러나 2명은 주저앉아 떨기만 했다. 잠시 후 경찰차 2대가 잔디밭 옆 도로에 멈췄다. 경찰관들이 달려와 현장을 통제하고 시민들을 뒤로 물렸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서진은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현행범 체포 보조했습니다. 여기 칼 2자루. 목격자 영상도 확보됐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오기도 전에 증거 확보 루틴을 끝내고 있었다. CCTV 방향을 확인해 손짓으로 시민들에게 녹화를 부탁했고 목격자들의 연락처까지 메모해 두었다. 경찰관은 놀란 눈치로 그녀를 바라봤다. 신분을 여쭤봐도 될까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아이 엄마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수십 대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3초 제압 아줌마 가오가 담기고 있었다. 두류공원 사건이 벌어진 지 1시간 뒤 서진은 경찰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 놓인 종이에는 이미 그녀가 정리한 목격자 연락처와 증거 영상 링크가 적혀 있었다. 형사는 놀란 눈빛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정당 방위로 충분합니다. 짧은 말만 남기고 조사는 끝났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두류공원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연속 보도되고 있었다. 화면 속 모자이크 처리된 여인의 모습이 반복되자 도윤이 리모컨을 꺼버렸다. 엄마, 그거 엄마 맞지?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군대에서 사무보직만 했다던 건 거짓말이었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진은 작은 숨을 내쉬었다. UDT에 있었어. 18회 동안 순간의 정적. 그리고 도윤의 낮은 한마디. 멋있어. 하지만 무서워. 그날 밤 낯선 번호가 울렸다. 한서진 씨. 국방부 특수작전사령부 최강민 대령입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직도 현역 시절 감각이 남아있더군요. 복귀 의향 있습니까? 서진은 아들 방을 바라봤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불빛. 이어폰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도윤의 모습. 죄송합니다.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아이 옆입니다. 단호한 대답과 함께 통화는 끝났다. 다음 날 수영교실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선생님, 어제 뉴스 봤어요. 우리 아이도 좀 가르쳐 주세요. 혼자 다니기 무서운데 호신술 배우고 싶어요. 몰려드는 목소리에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다. 내가 다시 총을 잡을 수는 없어도 아이들과 이웃을 지키는 법은 알려줄 수 있다. 며칠 뒤 작은 주민 모임에서 서진은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전직 군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건 전투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위험에 맞섰을 때 어떻게 거리를 만들고 어떻게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서툰 강의였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런 건 학교에서도 배워야 해요. 여성 대상 수업도 열어주세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두류공원에서 도망친 남자 둘이 어둑한 방에 앉아 이를 갈고 있었다. 그 아줌마 때문에 망신당했어. 그 여자의 애 학교가 어디더라 찾아내자. 서진은 알지 못한 채 이제 막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다. 며칠 뒤 대구 남명고 체육관. 학생 300여 명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교장 소개가 끝나자 마이크를 잡은 서진이 단상에 올랐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저는 한서진입니다. 오늘 여기서 무술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서진이 실제 시범을 보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두 팔을 붙잡는 교사의 손을 단 한 번의 회전으로 풀어내고 곧바로 몸을 뒤로 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도와주세요. 체육관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이어지는 설명은 간결했다. 힘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싸우려 하지 말고 빠져나가고 알리고 주변을 움직이세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일부 여학생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고 남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가 끝날 무렵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만약 상대가 칼을 들고 있다면요. 서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굳어졌다. 그땐 도망치세요. 맞서 싸우지 말고 최대한 소리를 지르고 안전한 곳으로 뛰세요. 목숨이 제일 소중합니다. 학생들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가 끝난 뒤 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서진은 미소로 대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식탁에서 도윤과 마주 앉았다. 도윤은 밥을 뜨던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학교에서 강의한 거 기사로 봤어. 댓글도 많더라. 그래, 근데 혹시 위험해지지 않을까 지난번 그 사람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킬게. 이번엔 목숨 걸 일이 아니야.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며칠이 지나 수성못 근처 어두운 골목. 도윤과 친구 준혁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 검은 옷차림의 남자 2명이 다가왔다. 야, 얘들아. 담배 좀 사다 줄래? 거부하려는 순간. 그들의 손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뻗어왔다. 그거 돌려줘요. 도윤이 외쳤다. 순간. 골목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렸다. 그만해. 서진이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읽고 있었다. 한 명은 오른손잡이, 다른 한 명은 왼손잡이. 거리는 3미터, 도망칠 틈은 없었다. 그녀는 앞으로 한 발 내디디며 차갑게 말했다. 지금 돌려주면 여기서 끝내줄게. 남자들은 비웃었다. 아줌마 또 나타났네? 내 아들이지 잘 됐다. 칼이 번쩍였다. 도윤이 숨을 죽였다. 그러나 칼이 휘두르는 순간 서진은 몸을 틀며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칼은 바닥에 떨어졌고 동시에 상대의 팔꿈치가 꺾였다. 다른 한 명이 주먹을 날렸으나 서진은 허리를 숙여 피하며 어깨로 상대의 복부를 강타했다. 짧은 10초, 두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도윤아, 괜찮아.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 서진은 쓰러진 남자들을 발로 밀어 골목 구석에 몰아넣고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다. 수성못 근처 골목. 흉기 소지한 남자, 둘 제압. 빨리 오세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다.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또 위험한 상황이네요. 이번에도 정당방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서진은 차갑게 잘라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형사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도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진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도윤은 책상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엄마, 나 무서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언젠가 엄마가 다치지 않을까 봐. 서진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도, 이웃도 다 같이 배울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강의가 열렸다. 이번엔 주민센터 강당이었다. 사람들은 가득 모여 서진의 말을 기다렸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싸우려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딸이 혼자 다닐 때 늘 걱정됐는데 이제 조금은 안심이 돼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낯선 편지가 수영교실 문틈에 끼워져 있었다. 다음은 내 차례다. 네 아들도 안전하지 않아. 서진은 편지를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편지를 손에 쥔 채 서진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종이 위 잉크는 번져 있었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다음은 내 차례다. 네 아들도 안전하지 않아.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단지 깊은 숨을 내쉬고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 평소처럼 수영교실 문을 열었다. 회원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인사를 건넸다. 서진은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후 학부모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선생님, 지난번 강의 덕분에 아이가 학교에서 자신 있게 대처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정말 모두를 지킬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상을 차렸을 때 도윤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엄마, 이대로 괜찮아 무슨 말이야 편지. 내가 못 본 줄 알았어. 책상 위에 있던 거. 서진은 잠시 굳어졌다. 아들이 이미 알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윤아, 신경 쓰지 마.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혼자 해결 엄마는 항상 혼자서 뭔가를 해왔잖아. 하지만 지금은 나도 위험할 수 있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해? 왜 늘 숨기려고만 해?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서진은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다. 미안하다. 하지만 약속할게. 널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도윤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며칠 뒤, 남명고 체육관에서 또 다른 강의가 열렸다. 이번에는 학부모와 교사까지 함께했다. 서진은 차분히 동작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진지하게 따라했다. 체육관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순간 출입문이 벌컥 열리며 6명의 남자가 뛰어 들어왔다. 모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칼이 들려 있었다. 거기 그 여자만 데려가면 된다. 순간 체육관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교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막아세웠다. 서진은 이미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뎠다.
첫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자 그녀는 몸을 숙여 피하며 팔목을 잡아 꺾었다. 파이프는 바닥에 떨어졌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두 번째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서진은 옆으로 회전하며 손목을 붙잡고 관절을 꺾었다. 칼이 손에서 빠져나와 체육관 바닥에 던져졌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팔을 휘둘렀지만 서진은 뒤꿈치를 들어 올려 복부를 강타했다. 그는 바닥에 구르며 숨을 몰아쉬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동시에 덤벼들었다. 그녀는 몸을 낮추며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어깨를 잡아 벽으로 밀쳤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남자가 주춤거리며 칼을 흔들었다. 서진은 천천히 다가가며 눈빛을 고정했다. 너희,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학생들 앞에서 이런 짓을 하면 끝이야.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휘둘렀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손목을 비틀어 제압하고 무릎을 굽혀 땅에 꿇게 만들었다. 1분이 차에 되지 않아 6명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체육관은 정적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곧 경찰이 도착해 남자들을 연행해 갔다. 교장은 눈을 크게 뜬 채 서진을 바라봤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다. 도유는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위험해지는 거. 나 더는 못 보겠어? 서진은 눈을 감았다가 아들을 바라봤다. 도윤아, 내가 이 길을 멈추면 오늘 체육관에 있던 아이들은 누가 지켜줄까? 엄마는 모두의 영웅이 될 필요 없어. 그냥 나한테만 엄마면 돼. 말은 작았지만 무거웠다. 서진은 손을 뻗어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나는 그냥 멈출 수 없어. 내가 가진 걸 나눠줘야 해. 그래야 우리가 진짜 안전해져. 도유는 눈을 감았다.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뉴스는 남명고 침입 사건을 크게 다뤘다. 히어로 아줌마, 학생들 앞에서 6명 제압이라는 제목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인터뷰에 나선 학생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도 배운 대로 도망치고 소리쳤어요.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요. 언론은 그녀를 영웅으로 칭송했다. 그러나 서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집 문 앞에 다시 편지가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진짜 전쟁이다. 남명고 사건이 있은 지 이틀 뒤 대구시청 브리핑룸.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히어로 아줌마라 불린 한서진이 단상에 올랐다. 눈부신 플래시가 쏟아졌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1000마디의 기자들이 술렁였다. 저는 단지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던 엄마일 뿐입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 방법으로도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와 침착함입니다. 질문이 이어졌다. 군 복귀 제안을 받으셨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서진은 짧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저는 다시 전장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제 전장은 여기, 우리 아이들과 이웃이 있는 곳입니다. 기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서진은 차분하게 답했다. 결국 브리핑은 박수 속에 마무리됐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진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도유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오늘도 뉴스에 나왔지. 친구들이 다 봤어. 나 솔직히 힘들어. 무슨 말이야. 내가 영웅의 아들이 된 것 같아.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봐. 엄마는 자꾸 위험해지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서진은 문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다가 결국 놓아버렸다. 며칠 뒤 국방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직접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수영교실에 나타났다. 한서진 씨. 국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전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 효과가 클 겁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군이나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지역 사회 속에서 제 발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남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두고 떠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영교실은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엄마와 딸, 중학생, 노인까지 몰려왔다. 서진은 단순한 기술을 반복해서 가르쳤다. 손목 잡기에서 빠져나오기, 큰 소리 지르기,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 훈련을 받은 이웃들은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다. 어느 날 저녁,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선생님, 어제 귀가하던 길에 이상한 남자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대로 바로 소리치고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덕분에 무사했어요? 서진은 조용히 그 여성을 안아주었다. 잘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위협은 멈추지 않았다. 남명고 사건의 주모자가 교도소 안에서 여전히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밤마다 수영교실 문 앞에는 불길한 낙서가 남아 있었다. 곧 끝을 보게 될 거다. 서진은 경비를 강화하고 회원들과의 대화에서 늘 같은 말을 했다. 두려움이 우리를 가두게 해선 안 됩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어느 날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도 도와줄래? 친구들하고 동아리를 만들었어. 이름은 세이프 가디언. 우리가 배운 것들을 또래한테 알려주기로 했어. 서진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 나도 이제 숨고만 있지 않을래. 그 순간 서진의 눈가가 젖었다. 아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성장하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서진은 주민센터 강당에 섰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도윤과 그의 친구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서진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배운 걸 나누고 더 많은 사람을 지켜낼 겁니다. 강당 안의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창밖 어둠 속에서는 또 다른 눈길이 서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굳게 담은 입술, 증오로 가득 찬 시선. 그들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주민센터 강당에서의 수업이 끝난 뒤 서진은 복도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옆에서 도윤이 다가왔다. 엄마, 오늘 수업 진짜 좋았어. 애들도 다 따라했고 다들 뿌듯해했어. 서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어. 네 동아리도 잘 되고 있니? 응. 세이프 가디언. 벌써 10명 넘게 모였어. 학교 복도에서 시범도 하고. 애들이 질문도 많이 해. 아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빛나고 있었다. 서진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불길한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대구시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
시범 프로그램을 정식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서진은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을 마주했다. 한서진 씨. 학생들이 배운 후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남명고 사건 이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정식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주시면 전국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아이들을 전사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위험에서 벗어나는 법,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원칙만 지켜진다면 돕겠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해졌다가 곧 환영의 박수로 가득 찼다. 그날 저녁. 수영교실에서 회원들과의 수업이 끝난 후 서진은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조심스레 열자. 안에는 부러진 칼 조각과 함께 한 장의 쪽지가 있었다. 넌 이제 끝났다. 서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주위를 살폈다. 골목은 조용했고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음은 분명했다. 며칠 후 세이프 가디언 동아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모의 훈련을 하고 있었다. 도유는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외치는 연습을 하고 서로를 끌어내며 대피하는 동작을 반복했다. 서진은 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우리 꽤 괜찮지 않아. 도윤이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나서 주니 고맙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올지 몰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낯선 남자가 복도를 스쳐 지나갔다. 서진의 눈이 번쩍 빛났다. 급히 문을 열고 나갔지만 이미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 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쳤고 골목 어귀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는 발신자 표시 제한. 한서진. 낮고 굵은 목소리였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막을 수 없어. 이번엔 진짜 끝이다. 뚝. 통화가 끊겼다. 서진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수영교실 근처의 편의점에서 여학생 2명이 괴한에게 따라붙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사건 현장에 남겨진 종이에는 낯익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다음은 더 크게 간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했지만 서진은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주말 저녁, 서진은 아들과 함께 집에서 식탁에 앉았다. 도유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무섭지 않아. 무섭다. 하지만 이대로 멈추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거야. 나도 알아. 그래서 나도 같이 준비할 거야. 우리 동아리 친구들도 다들 마음을 모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망치고 도움을 청하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거잖아. 서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함께라면 버틸 수 있어. 그날 밤, 서진은 다시 편지를 받았다. 이번엔 짧았다. 곧 만난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곧 닥쳐올 폭풍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밤하늘은 먹구름에 뒤덮여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도시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그 편지를 다시 읽었다. 곧 만난다. 짧은 글자들이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고 있는 방 문을 바라봤다. 도윤의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지만 서진의 심장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영교실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다. 검은색 밴. 창문에는 어두운 틴팅이 되어 있었다. 서진이 다가가자 차는 서둘러 움직여 사라졌다. 남겨진 건 두려움과 긴장뿐이었다. 그날 저녁, 세이프 가디언 동아리 모임이 열렸다. 도윤과 친구들이 체육관에 모여 대피 동선을 점검하고 있었다. 서진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항상 기억해. 우리는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살아남고 서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체육관 불이 깜박이며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잠겼다. 아이들의 비명이 퍼졌다. 모두 모여 가운데로 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칼, 심지어 쇠사슬까지 들려 있었다. 그 수는 10명을 넘었다. 한서진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서진은 아이들을 뒤로 물리치며 앞으로 나섰다. 첫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그녀는 팔로 막아내며 몸을 회전시켜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파이프는 바닥에 떨어졌고 동시에 상대는 구석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이번엔 둘, 셋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서진은 뒤로 물러나며 의자를 발로 차 올려 방패처럼 들었다. 파이프가 의자를 강타하며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몸을 낮추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도윤아. 친구들과 함께 뒤쪽 창문으로 이동해 아들은 친구들을 이끌며 소리쳤다. 빨리 붙잡지 말고 나가자. 남자 셋이 아이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서진은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주먹이 날아왔고 그녀는 턱을 비껴나며 상대의 팔을 잡아 꺾었다. 비명이 터졌다. 두 번째는 어깨로 들이받아 벽으로 밀쳤다. 세 번째는 쇠사슬을 휘둘렀지만 서진은 그것을 잡아당겨 균형을 무너뜨린 뒤 무릎으로 명치를 강타했다. 체육관은 아수라장이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갔고 일부는 휴대폰으로 신고 버튼을 눌렀다. 곧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격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리더격 남자가 서진 앞에 섰다. 장도영이었다. 얼굴에는 흉터가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증오로 번뜩였다. 네가 다 망쳤어. 내 동생도, 내 조직도. 오늘 널 끝내겠다. 그는 길게 칼을 뽑아들었다. 공기마저 날카롭게 갈라졌다. 서진은 숨을 고르며 낮게 대답했다. 이제 끝내자. 하지만 끝나는 건 네 쪽이야. 가리 번개처럼 휘둘러졌다. 서진은 반보 옆으로 움직여 손목을 잡고 몸을 비틀었다. 그러나 장도영은 힘으로 맞섰다. 칼날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팔에 얕은 상처가 났다. 피가 흘렀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심을 낮췄다. 상대의 팔꿈치를 비틀고 무릎을 차올렸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나 장도영은 바로 주먹을 날려왔다. 서진은 턱을 스치듯 피하며 어깨로 들이받았다. 두 사람은 바닥을 구르며 맞붙었다. 숨소리, 구르는 소리, 아이들의 비명, 체육관은 전쟁터 같아졌다. 마침내 서진은 장도영의 팔을 제압하고 무릎으로 그의 가슴을 눌렀다. 그녀는 낮게 외쳤다. 끝났어. 이제 그만해. 그러나 장도영은 미친 듯 웃었다. 끝난 게 아니야. 넌 결국 지게 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공격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고 수갑이 채워졌다. 장도영도 끌려 나갔다. 여전히 그의 웃음소리가 체육관에 메아리쳤다. 사건이 끝난 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동시에 입을 모아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은 피 흘리는 팔을 붙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붕대를 감은 팔을 바라보았다. 도윤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 오늘 진짜 무서웠어. 하지만 엄마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용기가 났어. 서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너희가 있어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거야. 며칠 뒤 시청 광장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수백 명의 시민이 모였고 서진은 무대 위에 섰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도 함께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광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도윤은 무대 아래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군중 속 어딘가 여전히 날카로운 시선이 서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기운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장도영이 체포된 지 일주일. 대구 시내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히어로, 아줌마 사건을 다뤘고 SNS에는 시민들의 지지글이 넘쳐났다. 그러나 서진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나온 보고에 따르면 장도영이 속한 조직은 여전히 건재했고 그를 대신해 움직이는 이들이 있었다. 체포된 건 일부에 불과했다. 그날 밤 서진은 수영교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붕대와 약통, 그리고 빽빽하게 적힌 교육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한서진, 익숙한 낮은 목소리. 도영은 잡혔지만 우린 끝나지 않았다. 넌 계속 사람들 앞에 서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불이 크게 타오르면 그만큼 쉽게 꺼질 수도 있다는 걸. 뚝. 통화가 끊겼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안전 포럼이 열렸다. 교육청, 경찰청, 주민대표, 학부모까지 수백 명이 모였다. 서진은 연단에 올랐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혼자라면 절대 버틸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함께 했기에. 이웃과 아이들이 용기를 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목소리를 더 높였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용기에만 기대선 안 됩니다. 마을마다, 학교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교육과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시민 안전 네트워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즉석에서 협력 의사를 밝혔고 교육청은 지원을 약속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진짜 전국적으로 커질 것 같아. 그래도 조심해야지. 적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나랑 친구들도 준비돼 있어. 세이프 가디언. 이제는 더 많은 학교랑 같이 할 수 있어. 서진은 아들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네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보니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싶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불길한 사건이 터졌다. 인근 고등학교 앞. 세이프 가디언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중 괴한들에게 위협을 받았다. 다행히도 학생들이 배운 대로 큰 소리를 지르고 근처 상점으로 뛰어들어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종이에 적힌 글씨는 차갑게 마음을 얼렸다.
아이들도 지켜줄 수 있나 보자. 경찰은 순찰을 강화했지만 불안은 지역 전체로 번져갔다. 학부모들은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아이들이 무서워합니다. 학교 앞에 순찰차 좀 세워줄 수 없을까요? 이대로 계속 괜찮을까요? 서진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업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노인, 여성, 아이, 심지어 직장인까지 모였다. 서진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을 펼쳤다. 오늘은 특별한 훈련을 하겠습니다. 서로 낯선 사람과 짝을 지어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서로를 지킬 수 있는지 연습하세요. 사람들은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다. 웃음도 있었고 진지한 눈빛도 있었다.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다. 이건 내가 혼자 짊어지는 싸움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싸움이다. 그러나 그날 밤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익숙한 웃음소리였다. 한서진, 네가 뭘 하든 결국 무너질 거다. 불을 키우는 건 네 자유지. 하지만 우리가 꺼뜨리는 것도 쉽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끊고 창문을 닫아놨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며칠 뒤 세이프 가디언 학생들과 서진은 함께 거리 캠페인을 열었다. 서로를 지킵시다라는 현수막 아래 아이들이 시민들에게 호신술을 시범 보였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인파 속에서 누군가 유리병을 던졌다. 쾅! 소리가 울리며 현수막이 찢어졌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서진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 아이들을 보호했다. 그러나 던진 자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도유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했다. 엄마, 이거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 하지만 이럴수록 더 멈출 수 없어. 우리가 멈추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밤, 서진은 책상 위에 앉아 편지를 꺼냈다. 지금까지 받은 협박 편지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붙여 하나씩 태워버렸다. 불꽃이 타오르는 동안 서진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이제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며칠 후 대구 시민회관에서 대규모 설명회가 열렸다. 수백 명의 시민이 모였고 경찰과 교육청, 언론까지 자리를 채웠다. 서진은 무대 위에 섰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웃, 아이들, 가족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싸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숨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도유는 무대 옆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팀이 된 거지. 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윤아. 이제 우리는 팀이야. 끝까지 함께할 팀. 그러나 회관 뒤쪽,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서 있었다.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가 서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다음 막이 열리고 있었다. 대구 시민회관 설명회가 끝난 뒤 서진의 이름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언론은 매일같이 그녀의 행보를 다뤘고 시민들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을 쏟아냈다. 주민센터, 학교, 교회,
시장 상인회까지 작은 모임들이 하나둘 연결되며 안전교육을 받았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모여 도망치고 소리치고 붙잡아라라는 구호를 외칠 때마다 서진은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음을 느꼈다. 도윤과 세이프 가디언도 활발히 움직였다. 아이들은 짧은 영상들을 찍어 SNS에 올렸고 전국의 청소년들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그만큼 적들의 시선도 날카로워졌다. 도시 외곽의 창고에서 장도영의 오른팔 박철수가 무리를 모았다. 도영이 잡힌 건 끝이 아니다. 여자가 우리를 짓밟았다. 이번엔 그 네트워크를 무너뜨려라. 남자들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며칠 뒤 달서구 주민센터에서 서진이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고 있을 때 복면을 쓴 남자 5이 들이닥쳤다. 비명이 터졌지만 서진의 외침이 곧장 울려 퍼졌다. 큰 소리로 모두 같이 순간 사람들은 배운 대로 움직였다. 아이들이 창문으로 달려가며 도와주세요를 외쳤고 성인들은 의자를 방패처럼 들어 막아섰다. 서진은 앞장서 2명을 쓰러뜨렸고 나머지는 당황해 달아났다. 시민들은 스스로 지켜냈다는 사실에 숨을 고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윤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엄마, 이렇게 계속되면 나도 다칠 수 있어. 친구들도 위험해지고. 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두렵다면 멈춰도 돼. 난 널 탓하지 않아. 도윤은 눈을 감았다. 아니, 멈추지 않을 거야. 무섭지만 우리도 해야 해. 서진은 아들을 안아주며 속삭였다. 무서움이 용기를 만든다. 넌 이미 잘하고 있어. 그러나 위협은 더 커졌다. 구청 회의실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다행히 가짜였지만 시민들은 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일부는 뒤로 물러서려 했고 일부는 더 굳세게 결심했다. 그때 경찰을 통해 옛 전우 김태훈 소령이 서진 앞에 나타났다. 혼자 다 짊어지지 마라. 우리가 돕겠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성못 광장에서 열린 야외 수업에 수십 명이 모였다. 그 순간 복면을 쓴 20명이 넘는 무리가 몰려왔다. 오늘로 끝이다. 서진은 앞으로 나섰다. 우린 훈련했다. 서로 지켜. 시민들이 의자와 가방을 들어 막아섰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 속에 대피했다. 서진은 김태훈과 함께 앞줄에서 시간을 벌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공격자들은 흩어졌지만 몇몇 시민들이 다쳤다. 사건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도윤은 물었다. 엄마, 이거 끝나긴 할까? 서진은 단단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끝내야 해.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니까. 며칠 뒤 집 앞에 또 편지가 놓였다. 이번엔 도시 전체가 알게 될 거다. 피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간다. 서진은 편지를 쥔 채 창밖 어둠을 바라봤다. 바람은 세차게 불었고 폭풍은 이제 막 다가오고 있었다. 편지를 손에 쥐인 서진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골목은 유난히 어두웠다. 도시 전체, 짧은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번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청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정보에 따르면 조직 잔당이 대규모 폭동을 준비 중입니다. 목표는 시민안전 네트워크의 공개 행사입니다. 그 행사는 바로 내일 대구 중앙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수천 명이 모이는 자리였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피할 수 없군요. 행사 전날 밤, 서진은 집에서 도윤과 마주 앉았다. 엄마, 내일 행사 위험할 거지? 그래. 그럼 가지 마.
그냥 취소하면 안 돼.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만약 우리가 물러서면 그들의 협박이 이긴 거야. 더 이상 아무도 안전하지 않아. 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럼 나도 같이 갈래. 나도 세이프 가디언 친구들이랑 거기 있을 거야. 안 돼. 넌 아직 학생이야. 엄마, 나도 이제 도망만 다니고 싶지 않아. 내가 배운 걸, 내가 믿는 걸 보여주고 싶어. 서진은 아들의 눈을 오래 바라봤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내 곁을 절대 떠나지 마. 행사날. 대구중앙공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과 부모, 시민, 언론까지 수천 명이 모였다. 무대 위에서 서진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환호가 울려 퍼지는 순간 공원 입구에서 굉음이 터졌다. 검은 복면을 쓴 수십 명의 남자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몰려왔다. 사람들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다. 모두 침착하게 배운 대로 하세요. 서진의 외침이 울렸다. 시민들은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움직였다. 아이들은 보호받으며 안전구역으로 이동했고 성인들은 가방과 의자를 들어 방어선을 만들었다. 복면 무리와 시민들의 충돌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서진은 맨 앞에 서서 공격자들과 맞섰다.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바닥에 쓰러뜨렸고 두 번째는 발차기로 밀어냈다. 하지만 수는 많았다. 김태훈과 몇몇 전우가 합류해 맞섰지만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공원 한쪽에서는 세이프 가디언 학생들이 친구들을 이끌며 외쳤다. 이쪽이야, 같이 가자. 도윤도 그 가운데 있었다. 그는 배운 대로 아이들을 모아 대피시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도와주세요. 경찰 불렀어.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복면 무리 중 일부가 폭죽 같은 것을 터뜨렸다.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며 시야가 흐려졌다. 그 틈을 타 지도자인 박철수가 서진 앞에 나타났다. 여기까지다. 한서진. 너희는 이미 졌어. 시민들은 굴복하지 않아. 시민 하찮은 대중일 뿐이야. 넌 그들을 미끼로 삼고 있을 뿐이지. 칼이 번쩍이며 휘둘러졌다. 서진은 몸을 낮추고 팔로 막아내며 맞섰다. 두 사람은 치열하게 맞붙었다. 박철수의 공격은 거칠었지만 서진은 냉정하게 움직였다. 손목을 꺾고 무릎으로 밀어내고 균형을 무너뜨렸다. 마침내 그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끝났어. 서진이 낮게 말했다. 그러나 박철수는 마지막 힘으로 칼을 뽑아들며 도윤 쪽을 바라봤다. 순간 서진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녀는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려 칼을 빼앗아냈다. 대신 그녀의 팔에 깊은 상처가 났다. 엄마 도윤이 달려왔다. 서진은 이를 악물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넌 안전해. 경찰이 몰려들며 공격자들을 모조리 제압했다. 공원은 비명과 환호, 사이렌이 뒤엉킨 혼돈 속에서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행사가 끝난 뒤 서진은 응급차 안에서 붕대를 감았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짧게 한마디만 남겼다. 오늘 승리한 건 내가 아닙니다. 시민들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엄마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눈빛은 두려움 대신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우리 계속하자.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자. 이제 정말 끝까지 가자. 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도윤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며칠 뒤
대구시청 광장.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촛불을 들고 있었다. 서진은 무대 위에 섰다. 우린 이겼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끝없이 이어졌다. 그 불빛 속에서 서진은 처음으로 평온을 느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도시 전체가 함께 불꽃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